이라는 어떤 넓이적인 내용, 부피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좀 시간이 좀 길어. 100%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두 가지를 일단 해볼게요. 자,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적분의 약간 조상격인데 뭐냐면 넓이나 부피를 구할 때 얘네들 실제로 못 가다 보니까 얘를 잘잘하게 쪼개가지고 그걸 다 합쳐봤더니 얼마가 되더라.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안 나왔겠지. 근사적으로 나왔다고. 잘게 더 쪼개보다 보니까 오차가 계속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들어오면서 극한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게 완성이 된 겁니다. 오차를 계속 줄여주긴 했을 거야. 계속 더 잘게 쪼개다 보면 알겠어요? 근데 그걸 극한 개념을 하다 보니까 얘가 얼마가 되더라 이런 생각이 되겠어요. 요게 구분구조법이고 그게 완성된 게 극한 들어와서 정적분으로 해서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을 하나 시켜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식 y는 x제곱을 가지고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할 거야. 자, 지금 이걸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식의 표현이 중요하다. 식의 표현을 연습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0부터 1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둘러싸인 요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얘를 잘게 쪼갤 거야. 쪼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X축의 수직으로 쪼갤 겁니다. 현재는 뭐가 삐뚤어졌냐? 노란색 삐뚤어졌냐? 현재는 4등분만 시킨 거야. 자, 4등분 개념은 없고요. 나중에 얘를 몇 등분 할 거냐면 n등분 할 거야. 2n등분 할 거야. 3n등분 할 거야. 이러니 2의 n제곱 등분할 거야. 이런 개념은 있어요. 다시 말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무한대 등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n등분. 좀 어려운 게 2n등분. 알겠나요? 일단 n등분까지만 우리 연습할 거고 2n등분이고 나머지 등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부하면 돼요. 일단 얘를 n등분 시킬 건데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4등분만 한 겁니다. 4등분 하다 보면 여기 도형이 쪼개졌을 거야. 다행히 이 도형 넓이는 못 구하겠지 우리는. 그래서 얘 선을 이용해서 기본 도형을 만들어내는데 자, 세 번째 걸로 연습을 시켜줄게요. 세 번째로 우리가 넓이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왼쪽 선을 기준으로 직사각형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사다리꼴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 당연히 오차는 누가 사다리꼴이 가장 적겠죠. 그래서 이 과거에 이 구분구조법이 연습을 많이 시킬 때는 요 세 가지 다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분구조법이 좀 약화가 됐고 구분구조법이 정적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만 이해해달라라는 요구야.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하고 오른쪽만 할 거야. 그렇지? 자, 왼쪽 선을 기준으로 직사각형 넓이를 빨간 선으로 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을 거고 초록색으로 오른쪽 선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겠네요. 자, 현재 가로의 길이는 지금 등분같이 안 보이는데 등분한 겁니다. 가로의 길이는 얼마야? 4분의 1이겠죠. 4분의 1, 0부터 1이라는 간격을 n등분한 겁니다. 4등분하니까 4분의 1이고 n등분하면 n분의 1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4분의 1로 고정. 자, 우리는 지금 초록색부터 할게요. 초록색을 SN이라 넣겠습니다. 현재는 S1이 아니라 S4라고 쓰는 게 좀 더 맞을 표현인 것 같고요.
4개로 쪼개서 x4란 소리야. 그냥 4개로 쪼갰더니 가로의 길이는 얼마야? 4분의 1로 고정이고 세로의 길이만 달라졌지. 세로의 길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첫 번째 길이는 요 길이는 요점의 좌표를 집어넣은 거지 함수에다가. 두 번째 좌표 집어넣은 거, 세 번째 집어넣은 거, 네 번째 집어넣은 거지. 누굴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4분의 1만큼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다시 말해서 4분의 1의 제곱, 4분의 2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 4분의 k의 제곱, 4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오른쪽 형태를 뭐로 쓸 거야? 시그마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얘를 바로 SN을 적어보면 n분의 1에 시그마 뭐가 됐어? 4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밑에 4는 밑에 n이 되겠고 밑에 1, 2, 3, 4는 변했겠지? 그러면 K가 되겠네요. K가 얼마부터? 1부터 n까지 집어넣네요. 바로 계산까지 해놓겠습니다. 시그마 변수가 지금 K이고 n은 상수야. 그래서 n세제곱이 밖으로 뛰쳐나가고 그 다음에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래 된다고요. T4를 적으면 얘를 넓이를 T로 말하면 가로의 길은 4분의 1로 똑같고 첫 번째는 4분의 0의 제곱, 4분의 1의 제곱, 4분의 2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 4보다 하나 빠졌다 이 말이겠지. 얘를 Tn을 적으면 n분의 1의 시그마 n분의 k의 제곱인데 k 대신에 0부터 n-1까지 적었다. 차이점 뭔지 알겠죠? 하나는 0부터 n-1이고 하나는 1부터 n까지야. 얘를 계산을 하면 k 대신에 0 넣으면 0이야. 그럼 1부터 우리는 n-1까지 넣었다는 말이 되겠지. 그러면 분모가 마찬가지로 n세제곱이고 6분의 n의 n-1에 n의 2n-1 n 대신에 n-1을 넣었다는 소리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면 두 개가 지금 SN이 TN보다 좀 더 큽니다. 그게 얼마? 요만큼의 차이를 갖고 있겠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TN이 아니라 SN에서 SN에서 마이너스 TN이 오차야. 오차가 요놈 합친 겁니다. 가로의 길이는 얼마고? n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n분의 1이고 세로의 길이는 얼마야? 요놈 합친 요놈의 길이겠지. F1이겠지. 뭔지 알겠나요? 현재로서는 1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차가 얼마냐면 n분의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당연히 누구보다는 크고 TN보다는 크고 SN보다는 작겠죠. 근데 얘를 리미트를 n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얘는 얼마가 돼? 3차분의 3차에 3분의 1이 되고 얘도 3차분의 3차 3분의 1이 돼서 우리는 S는 뭐가 됐다? 결론적으로 S는 3분의 1이 되겠죠. 식으로는 얘가 둥어가 붙어가지고 얘가 3분의 1, 얘도 3분의 1. 그래서 우리는 이 X제곱을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오차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말은 즉슨 우리는 어떠한 함수 형태를 일정 구간에 대해서 쪼개가지고 걔를 넓이를 구하게 되면 실제 넓이를 직사각형으로 쪼개서 기본 도형으로 만들어서 다 합친 것은 둘러싸인 넓이랑 같다는 개념이 된다 이거지. 대신 n등분하고 리미트를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다 이 말이죠. 왼쪽으로 할 거야 오른쪽으로 할 거야 관계가 없다 이 말이 되겠지 이제.
그렇지? 0부터 n-1이 나와도 되고 1부터 n이 나와도 되는데 우리 식은 1부터 n이 좀 편한 것인데 문제에 따라서 0까지 0부터 1이잖아. 그러면 여기 한 칸, 여기서 약간 하나 움직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 놔두고 이러면 이렇게 한 칸 움직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똑같은 말이잖아. 함수가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거든. 되니? 단 끝점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0하고 1은 0번째하고 n번째가 걸려 있는 거라고. 1부터 n이고 0부터 n-1이잖아. 끝점 어디에 걸려 있다고? 0하고 1에 걸려 있어. 0하고 n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야. 됐지? 우리의 식은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식들은 1부터 n이 더 많은 표현들이 더 많아 있을 거야. 0부터 n-1도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0부터 n-1도 1부터 n도 똑같은 말이고 우리가 끝점은 어디에 걸려있다고? 0하고 n에 걸려있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요것이 이해가 되면 우리는 이제는 일반화 시킬 수가 있고 자, 일반화 시키는 내용은 f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부터 b까지를 우리는 몇 등분 할 거야? n등분을 할 거야. n등분 할 거니까 가로의 길이는 정해졌네.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로 정해진 상수값입니다. 일단 우리는 n등분 할 거니까. 됐어요? 세로의 길이만 알면 되는데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할 거냐 왼쪽으로 할 거냐 생각하는데 우린 1부터 하니까 보통 오른쪽 요부터 할 거야. 요놈의 좌표가 얼마야? 요놈의 좌표는 a 플러스 n분의 b-a의 첫 번째 이래 되겠지. 두 번째는 a 플러스 n분의 b-a의 두 번째 이래 될 거고 k번째는 a의 플러스 n분의 b-a의 k번째 이래 되겠지. 요놈은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함수에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얘를 다 가로하고 세로를 곱할 거야. 이 가로는 n분의 b-로 고정이고 세로는 지금 a 플러스 n분의 b-a의 k를 k가 1부터 n까지 변하는 값을 f에 집어넣을 거라는 거지. 그를 싹 더할 거 아니야. 그러지? 가로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n분의 b-a 곱하기 세로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세로의 합 이로 되겠네요. 세로의 합 k는 1부터 n까지 어디다 집어넣어? f에다가 a 플러스 n분의 b-a k를 집어넣을 거라고. k에다가 1부터 n까지 넣은 식 이렇게 된다 이거죠. 여기다가 우리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라고. 얘를 이렇게 보낼 거야. 그래서 요거의 의미가 뭐 할 거다? a부터 p까지 fx dx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왼쪽 식이 편해? 오른쪽 식이 편해? 오른쪽 식이 우린 편하겠지. 정적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야? 급수로 표현된 식을 오른쪽 식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만 알면 되겠다 이거지.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만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얘를 바꾸는 작업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하면 자, 이 식을 보는 순간 와우, 어렵다가 아니라 이 그림을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리미트 시그마요, 식이 복잡한데 얘는 정적분의 급수 형태다 생각하고 그림은 하나로 그림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가로의 구간을 생각을 하는 거고 구간이 있을 거고 이 그림을 생각하면 구간이 있을 거고 구간을 n등분을 했을 것이고 가로 곱하기 세로한데 가로는 고정값이고 세로는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얘를 시그마 합으로 표현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합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이 식을 보는 순간 첫 번째 가로를 찾습니다. 가로는 n분의 c 형태를 찾아요. 가로를 찾아요. n분의 c 형태를. n분의 c야. c는 뭔지 모르잖아. 정확하게 b-n이 아닐 수도 있어. n분의 1일 수도 있고 n분의 5일 수도 있어. 가로를 찾아야 해. 그리고 나머지가 세로입니다. 두 번째로 뭘 찾을 거야? 세로는 세로의 합이야. 당연하겠지. 넓이가 여러 개니까 세로의 합이야. 세로의 합이 얘입니다. 세로의 합이 얘야. 그러면 세로의 합이 가로의 합은 아무것도 보인 게 없어, 실은. 가로의 합은 그냥 n으로 쪼갰다밖에 안 보여. n개로 쪼갰구나. 자, n개가 쪼갰다가 어디가 있냐면 쪼갰다가 여기 있습니다.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가 n개로 쪼갰다는 소리야. n개로 쪼갰으니까 이놈이 n분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나요? 그 n개를 쪼갠 것들의 n개의 세로의 합이라는 소리야, 이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함수에다가 무엇이 들어갔느냐? 함수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판단할 때 여기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지. 아까 끝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k가 0번째에서 나왔습니다. k에다 0을 넣습니다. k에다 0을 넣었더니 뭐가 나와? a가 나오지. k에다 n을 넣었다고 보면 b가 나온다고. 그래서 세로의 합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구간을 찾습니다. 구간 a부터 b까지. 뭘 넣으라고? k 대신에 0을 넣고 k 대신에 n을 넣으면 구간에 ab가 나와. 접근하면 세 번째 가로를 보정을 시켜야 돼. 가져 수정을 시켜야 됩니다. 구간이 a부터 b까지니까 가로는 n분의 b-a였다. 가로는 n분의 b-a구나. 네 번째로 그러면 정적분 a부터 b까지 fx, dx만 쓰면 끝난다 이 말이 되겠죠. 이 순서대로 빨리 읽어야 돼. 이 순서가 빨리 되려면 그림이 기억이 나야 돼. 이 그림이. fx 이렇게 해가지고 a부터 b까지 잘라서 n등분했어. 그럼 가로의 길이가 n분의 b-a이고 세로는 함수에 집어넣은 합이구나. 식의 형태 나와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다른 거 필요 없고 다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대놓고 함수가 이렇게 F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F로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얘가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얘가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두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요거부터 풀어볼게요. 안 되겠다. 요거부터 풀어볼게요. 안 되겠다. 이런 문제가 쉬운 문제가 없네. 어쩔 수 없네. 어제 고3들 요거 연습시키는데 1시간 걸렸어. 요 문제 하나를. 문제 만들어가지고. 이 연습 시키는, 왜냐면 고3은 이게 한 문제 무조건 나와. 한 문제 무조건 나와. 한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나와. 기본식으로 하나 나오고 활용으로 한 문제 나오고 두 문제 나온다고. 연습을 시켜야 돼, 무조건. 완벽하게. 너희들은 지금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지금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됐어요? 자, 뭘 찾냐? 가로를 찾습니다. 가로 찾았어. 나머지가 세로의 합이야. 됐니? 가로 찾고 세로의 합 찾고 거기에다가 함수에다 뭐가 들어갔냐? 뭐가 들어갔으면 1 플러스 n분의 2k가 들어갔어요. k에다 0을 넣습니다. 1이 나왔고요. k에다 n을 넣습니다.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1부터 3까지야.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n분의 2가 정상꼴입니다. 수정했지? 그래서 얘가 2가 들어가고 정상꼴 2분의 1이 앞으로 빠지면 얘를 그대로 쓰면 돼. 2분의 1의 fx 2분의 1의 인티그럴 1부터 3까지 fx dx 쓰면 끝.
쉽지? 쉽지? 자, 이렇게 나온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형태는 우리는 무조건 시그마로 바꿉니다. 시그마 형태가 훨씬 더 잘 보일 거야. 얘를 무조건 뭘로 바꿔? 시그마로 바꿀 거야. 물론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왜냐면 아까처럼 우리가 그 사각형을 잘랐잖아. 1번, 2번, 3번 계속 잘라도 n번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그대로 쓴 거야. 이해되니? 하지만 시그마가 더 잘 보인다 이 말이야. 현재는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지금? 뭘 찾아야 돼? 아까 가로 찾아야 되지. 가로는 뭐야? n분의잖아. 이 n이야. 그 한 마리 더 있어. n분의 1이 하나가 더 있다고. 됐어? 그래서 이놈을 시그마로 표현을 해봐야 이 n이 어디로 갈 건지 표현이 되겠지. 됐지?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표현했더니 시그마가 더 잘 보인다 했습니다. 얘를 시그마로 그냥 표현해 볼게요. n제곱분의 파이 시그마 코사인 n분의 k 2 코사인 n분의 2k 3 코사인 오케이 k 코사인 n분의 k 파이 이래 되겠네요. k가 1부터 n까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 n분의를 찾아야 되는데 n제곱 있지. 그럼 한 마리 n을 한 마리 n은 여가 있는 놈이 아니잖아. 그지?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세로 했으니까 세로로 들어가야 돼요. 됐니? 얘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돼? n이 한 마리가 식은 처음에 이렇게 적더라도 n은 한 마리는 이쪽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fx를 적어보는 연습을 좀 하자 이거지. fx가 지금 변수가 어디 있냐면 자 가로 찾았고요. 일단 이러면 가로라 생각했어. 그럼 이놈이 뭐야? 세로의 합이 되겠고 함수에다가 변수가 뭐냐 봤더니 얘는 지금 n분의 k가 변하고 있고 얘는 n분의 k 파이가 변하고 있지. 다른 변수네. 그럼 그거를 맞출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어. 맞추는 연습을 하려면 코사인 안에 들어있는 요놈은 바꾸기가 어렵지. 코사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럼 요놈이 있는 파이를 여기 있는 파이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n분의 파이 k, n분의 파이 k 똑같은 폼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는 x 코사인 x라는 함수에다가 x 코사인 x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었을 거야. 이게 변수. k에다 뭘 넣는다? 0을 넣었더니 뭐가 된다? 0이 됐고 k에다 n을 넣었더니 얼마가 된다? 파이가 됐네요. 구간은 0부터 파이까지. 그럼 가로의 길이는 n분의 파이가 정상꼴. 그러면 다시 파이를 만들어내고 파이분의 1이 앞에 있으면 되겠네. 됐지? 그럼 만들어내고 그럼 얘를 뭐라? 파이분의 1의 인테그럴 0부터 파이까지 x 코사인 x dx로 쓸 거라는 거죠. 뭔 얘기 하는지는 알겠나요?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너희들 문제 중에 아마 이걸로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안 되는 문제는 공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가 안 보이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안 보이냐면 조금처럼 변수가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함수 안에 변수는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두 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 얘하고 얘가 일치가 돼야 돼. 얘가 얘 변하는 놈이 일치가 해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어려운 함수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얘도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뭐지? 뭐 하자는 소리지? 이래 된다고. 뭐가 안 보여? 가로가 안 보여? n분의 1이 안 보여? n분의 1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처음 연습할 때는 이게 꽤 어려운 문제인데 연습 몇 번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00%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얘를 n분의 1이 안 보여. n분의 1을 안 보이니까 n분의 1을 만들어내고
n분을 만들어냈으니까 n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n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 형태를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변수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변수가 n분의 k가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뭐가 변수야? n분의 k가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분모는 당연히 뭘로 나눠줘야 되냐면 n 제곱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거 연습해야 돼. 이거 연습. 근데 이렇게 n제곱 나누면 n이 한 마리 남았어. 그래서 요놈도 n으로 나눠줘야 돼요. 다시 한번 적으면 리미트 시그마 1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 2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가로 나왔고 세로 나왔네요. 그래서 n분의 k가 변하는 변수가 지금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 형태를 맞춰야 되는데 이 형태를 위에 맞출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할 수는 있어요. 이 형태를 맞출 수 있는데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뭐 힘들어. 야, 제곱이 있어서 힘들어. 그럼 변수가 요놈이 변수가 됩니다. 요놈이 변수가 돼서 fx는 어떻게 되냐면 fx는 1 플러스 x제곱 2x가 fx예요. 되니? 그 변하는 것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냐면 k 대신 0부터 1까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구간이 이제 n분의 1이 돼서 맞는 꼴이 됐고, 자,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제곱 분의 2x dx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적분식의 형태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됐나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야 지금. 위에서 직사각형을 쪼개서 가로 곱하기 세로로 만들 수 있느냐, 식의 하나의 폼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거고, 변수 자체가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러한 식을 가지고 우리는 가로 곱하기 세로의 합, 세로의를 f로 하나의 함수로 요놈을 변수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함수가 아닌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이렇게 변수를 잡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변수를 잡을 수도 있냐면 요놈을 변수로 잡을 수도 있다 이거야. 됐어? 얘를 변수로 잡으면 얘는 fx를 가지고 한 것이고, 얘를 변수로 잡으면 얘는 fa 플러스 px를 가지고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식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장단점이 있어. 위의 식은 간단하는데 식이 간단해서 적분이 쉽습니다. 근데 식을 만드는 것은 좀 불편해. 생각할 게 있다고 식을 좀 읽어내야 되는데, 알겠어요? 식이 하나의 틀일 때는 여기 편해. 근데 식이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변수가 n분의 k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n분의 k가 여기도 있고, 여기는 n분의 k로 적어줬고, 저기는 sin n분의 k로 적어줬고, 저기는 n분의 k 제곱 플러스 1로 적어줬고, 이렇게 변수들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의 함수로 표현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n분의 k를 변수로 잡는 게 훨씬 편하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n분의 k를 변수로 잡으면 우리는 범위가 무조건 0부터 1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공식화, 얘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의 공식화가 돼 있습니다. 어떤 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n분의 k가 여러 개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는 적어도 이런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네. 아,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의 형태를 갖고 있고, 그 변수의 형태는 n분의 k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럼 시간의 모습을 다 n분의 1과 n분의 k로만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폼은 당연히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n분의 1로 만들어내고 n분의 k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공식과 틀이 뭐냐면 리미트 시그마가 자, 대신 k가 1부터 n까지입니다. 요놈의 형태를 우리는 뭘로 바꿀 거냐면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바꿀 것이고, n분의 1이 나오면 그 놈을 n분의 1을 dx로 바꿀 것이고, n분의 k가 나오면 요놈을 x로 바꿀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쓸 거야. 자, 여기서 요 놈은 0부터 1까지. 요 놈은 dx. n분의 k는 x. 나머지는 그대로 쓴 거야. 그럼 얘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dx 나중에 쓸 거고 f에 a 플러스 px q dx 이렇게 쓸 거라고. 자, 이 식이 좀 더 복잡할 때 쓸 거고 얘가 어떤 함수가 아니라 보통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두 개 함수 막 곱해지는 형태, 나눠지는 형태는 쉽게 변수 잡기가 쉽지 않다. 변수 이렇게 잡을 건데 이게 참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식이 복잡해졌습니다. fa 플러스 px가 복잡해 식이. 그 다음에 적분하기가 좀 더 어렵다. 적분하기가 까다로우니까 선생님 개인적 생각은 첫 번째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 첫 번째가 안 보이는 형태는 두 번째로 하라 이거지. 첫 번째는 적분은 쉬워. 변수 자체가 쉬워서 적분이 쉬워. 얘는 적분이 어려운데 적분 표현으로는 쉽다. 적분 표현법은 쉽게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하면 돼요. 아까 내가 이걸 맞췄잖아 일부러. 일부러 맞췄는데 얘를 한번 다시 적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n분의 파이 시그마 n분의 k 코사인 n분의 k 파이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럼 얘 대신에 리미트 시그마는 0부터 1까지 n분의 1은 dx n분의 k는 x 나머지는 그대로 얘가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파이 x 코사인 파이 x dx로 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 또 있긴 한데 이 정도 방법까지는 알고 있으면 좀 편할 것이다. 파이 x 코사인 파이 x니까 위에는 파이는 상수니까 x 코사인 파이 x를 적분해야 되니까 코사인 파이 x 때문에 적분할 때 파이가 조금 걸리적거릴 거야. 알겠니? 대신 식으로는 변형을 바로 안 해도 되고 바로 풀 수 있다 이거지. 변수 작업이 일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이런 생각이 될 거야. 아시겠죠? 연습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됐어요. 이번에 요 연습까지는 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도 쉬운 문제에 대해서 이 구조는 어디에서 넘어왔고 이 구조하고 그림하고 식하고 연결을 삼각형을 시켜놔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런 게 보이면 이제 이런 식도 해결이 돼. 근데 지금은 좀 시기상조고 저런 것들이 연습이 좀 돼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지. 한 문제만 연습해 볼까요? 뭐만 보여야 돼? n분의 1이 보여야 되고 그 n분의 1이 자 n분의 1의 위치는 선생님은 앞에다 썼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해서. 요즘 책들은 앞에다 많이 써주는데 책들이 따라서 n분의 1은 막 지 마음대로 써져 있어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 중간에 끼어 있고 그렇습니다. n분의 1을 찾아가지고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n분의 1을 놈을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리고 n분의 k, n분의 k로 표현됐네요. 그러면 이 식은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 fx, dx로 쓸 수 있다고요. 이건 가장 심플한 식이니까요. 다음. 조 개념이 이해가 되면 이제는 나머지 것들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될 거야. 조 개념이 이해가 되면 이제는 자 아까 어떻게 했냐면 A부터 B까지를 n등분을 했단 말이지. n등분 한 것 중에 우리가 시그마 형태를 적을 거야. 시그마 형태 중에 몇 번째를 적을 거냐면 K번째를 적어가지고 시그마 형태를 붙였다. 요 식이 연습을 할 거라고 해? 이게 중요해. 그걸 자주 까먹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것은 쉬운 거야. 이제 적용, 활용이니까. 됐나요? 얘를 이제 이런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넓이적인 개념을 정적분에 이용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정적분은 위쪽에 있으면 양수, 아래쪽에 있으면 음수.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 왼쪽에 있으면 음수야. 알겠나요? 얘를 어쩌서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구간은 있을 것이고 얘를 잘랐을 거야.
잘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놈은 뭘로 만들었어?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직사각형 만든 가로의 길이를 아까 n분의 b-a로 적었잖아. 이놈을 어떻게 적을 거냐면 dx로 적을 거야. x를 잘랐다. x의 짧은 구간. 요놈은 뭐가 되냐면 요놈은 y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놈의 넓이에 관한 식은 넓이가 아니라 정적분입니다. 갖다 주고 보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누구랑 y랑 dx를 곱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x로 정적분해야 되니까 y가 뭐로 표현돼야 돼? x로 표현된 식이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럼 x로 표현된 식이면 정적분이 되더라 이 말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y축과 둘러싸인 넓이도 이제는 구간이 있을 것이고 y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낸단 말이야. 자르면 요놈이 dx가 되고 요 간격이 뭐가 된다? dy가 되겠죠. 얘가 dy가 되고 요놈이 x가 돼서 우리는 요놈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x랑 dy랑 곱하게 되고 인티그럴 구간 a부터 b까지 정적분할 것이다 이거지. 그럼 x라는 식을 뭘로 바꾸면 된다? y에 관한 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요놈은 y는 fx로 정리해야 되고 요놈은 x는 gy로 정리를 해야 우린 정적분 하겠다 이 말이 되겠지. 됐나요? 요거 이해되지? 요게 이해가 되면 이제는 부피도 이해가 됩니다. 부피도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우리는 평면 도형은 기본 도형이 제일 쉬운 도형 직사각형을 할 거고 입체 도형은 입체 도형 중에 가장 쉬운 도형 기둥으로 할 거야. 뭐로 할 거야? 기둥으로 할 거야. 자, 평면 도형은 직사각형을 할 거고 입체 도형은 다 기둥으로 만들 겁니다. 알겠나요?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생긴 감자가 있어. 감자를 요놈을 부피를 구해보래요. 부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구해봐라 하고 얘를 그래서 감자를 잘랐다고. 감자를 이렇게 잘랐다고. 그렇게 잘랐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기둥이 됐다고요. X축에 수직으로 잘랐다 해서 이 가로의 길이가 아니라 이건 기둥이니까 얘가 높이가 되겠죠. 이 높이가 뭐가 돼? dx가 되고 밑넓이만 하면 되겠지. 밑넓이가 지금 sx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그 sx만 구할 줄 알면 얘 부피는 인티그럴 구간이 있을 것이고 sx랑 dx랑 곱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적분 활용이니까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됐어요? 자, 지금 부피 기본식까지는 했고 선생님이 안 한 게 지금 곡선의 길이는 안 했어요. 요거는 뭐 지금 하지 말고 보면 어차피 이해하기가 그때 다시 해서 할 거니까. 자, 우리는 이제는 넓이를 계산을 할 때 지금까지는 계속 뭐만 했냐면 x축과 둘러싸인 넓이만 많이 했어요. 이제는 뭐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y축과 둘러싸인 넓이도 구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그게 이제 역함수와 관련이 됐을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x축과 둘러싸인 넓이 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가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어디인지를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이 넓이인지 또는 이 넓이인지 또는 이 넓이 중에 일부인지. 자, 이 넓이 중에 일부 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넓이식이 있겠지. 시그마로 표현된 식이 있겠죠. 그럼 얘가 S1이고 얘가 S2고 얘가 S3야. 그러면 요놈이 뭐가 되냐면 마지막 것이 SEN이 됩니다. SEN이 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번부터 n번까지 SEK를 구하래요. SEK를 구하라고. 그럼 k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S2가 되지. 2 넣으면 S4가 되지. 됐지? 3 넣으면 그 다음에 짝수들만 넣으라 이 소리겠지. 그럼 얘를 다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들만 구하라는 소리지. 이것들만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어쨌다 했어? 같다고 했나요? 아까 요 넓이를 구할 때 이 선으로 구하나 이 선으로 구하나 똑같다 했지. 이 넓이 구할 때 이 선으로 구하나 이 선으로 구하나 똑같다 했지. 따지고 보면 극한적으로 보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같은 개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 말의 뜻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의 절반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홀짝 하니까 홀수번째냐 짝수번째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넓이에 대한 개념을 정적분식을 표현을 할 거고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x축과 둘러싸인 넓이인지 그 둘러싸인 넓이의 절반인지 y축과 둘러싸인 넓이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달란 소리가 되겠어요. 됐어요? 좀 더 심오하게 나오면 이제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나올 건데 그 표현을 지금 쪼개가지고 tx로 표현을 해보는 작업을 하면 이런 것들을 그림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기 의미하는 바는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더라도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라고 어느 정도는 추론할 수가 있겠다 이거지. 그 중간 과정을 스킵을 하고 우리는 얘를 바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봐야 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슨지는 알아야 내용이 연결이 될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정적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정적분 쪽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정적분 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넓이적 생각이냐, 부피적 생각이냐 이런 거라고. 그렇지? 소재는 어떤 함수 그래프가 주어졌을 거 아니야. 이 그래프는 알아야 돼. 그래프를 알아야 되고 그 정적분 식이 의미하는 바를 연결만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정적분 쉽게 풀 수가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적분 안에 선생님이 안 알려준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 외우는 식이니까 그때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겠나요? 마지막으로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얘기만 해보면 끝나요. 자, 함수가 있어요. f의 역함수가 gx야. 그럼 이 말은 뭐 어려운 말 아니지? 그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지. 역함수를 구해갖고 GA부터 GB까지를 구하시오 이 말인데 우린 정적분 변수는 문자를 바꿔도 관계는 없겠죠. 자, 요 식 대신에 이걸 쓰는 건 괜찮아? 적분 변수는 어차피 사라집니다. 적분해놓고 구간을 집어넣을 거니까 사라질 거야. 적분 변수는 의미가 없어. 정적분 똑같습니다. 됐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만 알아내면 되겠네. 원래 fx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원래 fx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럼 a부터 b까지가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야. 그럼 여기가 fa이고 여기가 fb야. 됐니? 왼쪽 말은 요 말인지는 뭐 알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함수가 y는 fx야. y는 fx고 역함수는 뭐야? 역함수는 y는 gx죠. 됐나요? 그러면 x는 gy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x는 gy.
다시 요놈의 역함수이고 이 역함수라는 말은 요놈과 요놈은 똑같은 그래프란 소리야. y는 gx라는 식하고 x는 gy라는 것은 똑같은 식이라고. 똑같은 그래프야. 그러면 요 말은 무슨 말이야? 요 말은 y축과 둘러싸인 넓이야. 이 개념이고 y축 정적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넓이적인 생각이고 y축 정적분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y축과 gy랑 fa, f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서 요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bfb 마이너스 afa로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요건 수투에서도 나옵니다. 수투에서 나올 거야. 수투에서는 조금 약하긴 한데 한 번씩 나와.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의 의미만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지. 요거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는 요것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의 질문도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수투에서는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없어요. 사실 거의 미적에서도 역함수 구하라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실은. 역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본함수를 이용해서 그거를 역함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고생하셨고요.